거래대금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코스피의 1.5%대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그야말로 거래 가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투자 매력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하거든요.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비트코인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거래량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비트코인의 투자 매력이 좀 낮아졌다고 해석하는 것은 좀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거래량이 감소한 이유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시장은 미국 금리 정책이나 글로벌 경기 전망 등 굵직한 변수들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조금 지금 강한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났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매매 방향성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에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 다른 하나는 국내 시장만의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 가운데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서 선물이나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하고 있고 글로벌 거래소와 비교했을 때 상품의 다양성이나 거래 환경 측면에서 좀 아쉬움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국내 거래량 감소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거래량과 투자 가치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거래량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시장도 아니고요. 거래량이 줄었다고 해서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까지 훼손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성숙해질수록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투자 자금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며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단기 매매가 거래량을 좀 이끌었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은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장기 자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은 예전보다 줄어들 수 있지만 시장의 안정성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보면 이러한 변화는 더욱더 뚜렷한데요. 미국에서는 현물 비트코인 ETF를 통한 기관 자금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하나의 전략적 자산으로 편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을 좀 투기성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는데 이제는 디지털 금이나 대체 자산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시장도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거래량이 다소 위축되어 있지만 제도권 편입이 확대되고 투자 환경이 좀 개선된다고 하면 국내 투자 심리 역시 점진적 회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건 가장 큰 변수는 금리와 유동성 그리고 투자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나 기대가 높아지고 글로벌 유동성이 다시 확대된다고 하면 위험자산 전반에도 관심도가 함께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내 거래량 감소를 시장의 침체라고 보기보다는 과도한 열기가 식고 다음 국면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예전처럼 단순히 거래량만 보기보다는 기관 자금이 얼마나 유입되고 있는지, ETF 자금 흐름이 어떤지, 글로벌 제도권 편입이 얼마나 지금 빠르게 되고 있는지를 함께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투자 매력은 단기적인 거래량보다 시장에 어떤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지, 제도권 하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투자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며 앞으로 단기적인 투자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 안에서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굵직한 이슈로 미국 정책이나 제도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워낙 이슈니까 또 질문을 드려보자면 미국의 클래리티법 논의에서 소비자 보호와 윤리 규정 강화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된다. 다음 주가 아니고 8월 7일 날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네. 최근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클래리티 법은 단순히 하나의 법안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이라는 의미가 큽니다. 지금 이 법안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다음 달 8월 7일 날 통과되냐 아니면 어디까지 진행되냐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반대로 규제가 불명확해서 기업들이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붓는 부분은 소비자 보호와 감독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이건데요. 그동안 미국 거래소에서도 거래소 파산이나 대형 사기 사건들을 겪으면서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 역시 단순히 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시장의 신뢰를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통과 가능성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저번 달까지는 50% 미만으로 통과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기대치가 한껏 올라온 상태로 60% 이상으로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은 이미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금융산업으로 좀 인정하고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세부적인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시장에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큰 방향성은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이란 것은 정치적인 변수도 함께 작용하는데요. 세부 조항을 둘러싼 의견 차이, 감독 권한을 어디의 기관에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 소비자 보호 수준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일정이 좀 다소 늦어지거나 일부 내용들은 수정될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에도 단순히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어떤 내용으로 최종 확정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법안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큰데요. 사실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자산이 증권이었는지 어떤 자산이 상품이었는지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기업들도 규제 리스크를 우려해서 적극적인 사업 확장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이 명확해지면 거래소나 자산운용사, 금융기관들도 보다 안정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클래리티 법은 단순히 하나의 법안이 아니라 미국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금융의 일부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최종 통과 시기에는 변수가 좀 남아있긴 한데요. 큰 흐름만 놓고 본다면 규제를 통한 시장 억제라기보단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산업 성장을 시키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가상 시장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책 이슈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팀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 요청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요. 남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크릿 리더스 시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월가 새벽 배속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밤사이 전해진 글로벌 시장의 핵심 이슈와 투자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